토혈, 최서해. 2월의 북극에는 아직 봄빛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눈이 오려는지 회색 구름은 온 하늘에 그득하였다. 오질령을 스쳐오는 바람은 몹시 차다. 벌써 날이 기울었다. 나는 가까스로 가지고 온 나무찜을 진 채로 마루 앞에 펄썩 주저앉았다. 뼈가 저리도록 찬 일기건만은 이마에서 구슬땀이 흐르고 전신은 후끈후끈하다. 이제는 집에 다 왔거니 한즉 나무찜 벗을 용기도 나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곱게 먹고 곱게 자랐다. 정신상으로는 다소의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의 괴로운 동작은 못하였다. 그런데 나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다. 아버지는 내가 아직 강보에 있을 때에 멀리 해외로 가신 것이 우금 소식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때까지 어머니 덕으로 길리었다. 어머니는 내가 외아들이라 하여 쥐면 꺼질까 불면 나를까 하여 금지 오겹같이 귀여워하셨다. 또 어머니는 여장부를 할 만치 수완이 미날하여 그리 큰 돈은 못 모았어도 생활은 그리 곤졸지 않았다. 그래 한 입 두 입 모아서 맛있는 것과 고운 것으로 나를 입히고 먹였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부자유가 없이 자라났다. 이렇게 나무찜 지는 것도 시방 처음이다. 지금 입은 이 남루한 옷은 이전에는 보기만 하였어도 나는 소스라쳤을 것이다. 지금 우리 집 운명은 나에게 달렸다. 여러 식구가 굶고 먹기는 나의 활동에 있다. 어머니는 늙었다. 백발이 성성하시다. 미나라던 그 수완도 따라서 쇠미하였다. 나는 처도 있다. 금년에 3살 되는 어린 몽주도 있다. 그런데 나의 처는 병 속에서 신음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직업을 얻지 못하였다. 생소한 이곳에서 도와주는 이조차 없다. 내 생활은 공공하다. 나를 사랑하여 별별 고생을 다하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내가 벌게 된 오늘날에 이르러 차디찬 그 조밥이나마 배부르도록 대접지 못한다. 더욱 병석에서 신음하는 나의 처, 냉돌에 혼잎을 덮고 누워있는 그에게 약한 첩 따듯이 못 먹였다. 소위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나는, 아무 수입 없는 나는, 헐벗고 못 먹고 신음하는 어머니와 처자를 볼 때나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쓰려서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네들은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마루 앞에 나무집 놓는 소리를 듣고 몽주가 뚫어진 문구멍으로 내다보더니 아빠 하고 부른다. 그리고 반가운 듯이 문을 탁탁 친다. 머루알같이 까만 눈, 그 귀여운 웃음을 띤 어글어글한 눈이 창 구멍으로 보인다. 그 모양을 보는 나는 잠깐 온갖 괴로움과 서름을 다 잊었다. 알지 못할 아름다운 사랑을 느꼈다. 이때의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내다보신다. 흐르는 광음을 설명하는 늙은 나체는 모든 괴로움과 근심에 아문이 돌았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은 칼로 쪽쪽 찢기는 듯하다. 인제야 오니 배고프겠구나. 어머니는 괴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신다. 괜찮아요. 아침을 많이 먹었더니. 나는 가장 쾌활스럽게 괴롭지 않은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상인즉 배가 고팠다. 나는 나무찜을 벗었다. 땀이 배인 의복에서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시듯한 땀냄새가 코를 찌른다. 나는 꽁무니에 질렀던 낫을 뽑으면서 부엌에 들어섰다. 양기가 잘 들지 않는 방이요. 바깥날이 흐렸고 벽이며 창이 연기에 그을러서 어둑하고 유울한 실내의 공기는 10분 불쾌하였다. 나는 서양 소설에서 읽은 비밀 지하실을 상상하였다. 몽주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바지를 잡아 끈다. 똥똥하던 낯이 가죽만 남아 파랗게 된 처는 부뚜막에 고요히 누웠다가 쌍꺼풀진 눈을 힘없이 떠서 나를 보더니 다시 스르르 감는다. 미미한 호흡은 괴로운 듯이 급하다. 나는 창 곁에 몽주를 안고 앉았다. 어머니는 병처의 곁에 앉았다. 몽주는 나의
조끼 단추도 만져보고 호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끄집어내었다가는 끄집어내이면서 나를 보고 방긋 웃는다. 죄 없는 그는 늘 웃으나 나는 가슴이 뿌듯하였다. 치마 하나도 없어서 차디찬 냉방에서 온 겨울 아랫도리를 벗고 지낸 어린 몽주를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이 솟았다. 아, 과연 내가 남의 아비 노릇할 자격을 가졌는가? 나는 가슴이 답답하였다. 목구멍에서 연기가 핑핑 돈다. 소리를 크게 쳐서 통곡을 하고 싶다. 나는 그만 몽주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목침을 베고 누웠다. 눈을 꼭 감았다. 배가 아프다. 나는 수년 되는 복통이 지우금 낫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픈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 악독한 마귀가 여염한 화염을 우리 집으로 향하여 뽐는다. 집은 탄다. 잘 탄다. 우리 식구도 그 속에서 타 죽는다. 나는 몸살을 치며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머리맡에 있는 오랜 신문을 집어들고 읽어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의식 없이 읽었다. 온갖 생각이 뒤숭숭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신문으로 낯을 가리우고 눈을 감았다. 처의 신음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모두 죽었으면 시원하겠다고 나는 생각하여 보았다. 어머니도 죽고 처도 죽고 몽주도 죽고 만일 그렇다 하면 그 모든 시체를 땅에 놓고 돌아서는 나는 어찌 될까? 모든 짐을 벗었으니 자유롭게 행동할까? 아, 아니다. 아니다. 그네들도 사람이다. 생을 아끼는 인간이다. 그네의 생명도 우주에 관련된 생명이다. 내가 내 생을 위한다 하면 그네들도 나와 같이 생을 석할 것이다. 그네들도 인류로서의 권리가 있다. 왜 죽어? 왜 죽으라 해? 나는 부지북식간에 주먹을 부르짖었다. 여보. 새어내리는 소리로 처가 부른다. 왜 그러우?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낯을 찌푸리고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는 처감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 짜증에 그런 것이다. 처는 나의 거친 대답을 듣고 나의 불평스러운 낯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만 눈을 감는다. 감은 그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른다. 내 간장은
청갈피 40갈래로 찢어지었다. 내가 왜 짜증을 내었나. 병구안도 바로 못하는 그를 내가 왜 마음이나 편하게 못해주나. 나는 후회와 측은한 감정이 가슴에 넘치었다. 나는 처의 곁으로 가서 그의 팔을 주물렀다. 그의 사진은 온통 뒤틀리고 줄어붙는다. 또 풍증이 이는 것이다. 그는 퍽 괴로운 모양이다. 그 이마에서는 진땀이 빠직빠직 돋는다. 호흡은 급하였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여보 하고 불렀다. 그는 혀가 굳어서 대답을 못하고 눈을 번쩍 떴다가 다시 감는다. 그 두 눈에는 혈조가 빨갛게 올랐다. 처에 다리를 주무르던 어머니는 흑흑 느껴오신다. 너를 죽이는구나. 너를 약함 첩 바로 못 쓰고 너를 죽이는구나. 어머니는 한탄하신다. 철없는 몽주는 엄마, 엄마 하면서 젖먹으려고 인사불성에 어미 가슴에 기어오른다. 나도 그만 눈물이 쏟아졌다. 어쩌면 좋을까. 예, 의원을 보이고 약이나 좀 써보았으면 원이나 없겠구나. 어디 좀 가서 사정이나 하여 보아라. 어머니는 울음 절반으로 말씀하신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섰다. 날은 벌써 저물었다. 이 집 저 집에서 나는 석연히 솟는다. 바람은 점점 차진다. 나는 의원을 불러왔다. 배심 좋은 의원을 제발 사정하여 불러왔다. 의원은 처의 맥을 보더니 병은 대단히 위중한걸요. 그러나 고치지요. 한다. 나는 마음이 좀 느긋하였다. 어머니도 반가운 듯이 그러면 어서 고쳐주시오. 죽지는 않겠소? 하신다. 네, 죽기야 하겠소마는 하면서 의원은 주저한다. 그의 안색은 이상하게 빛났다. 나는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그런데 어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시방 양반들은 병이 나으면 자기 덕이라는 걸 하면서 쓱 들어앉아 배를 퉁긴다. 어머니는 어느 결에 준비한 것인지 그의 앞에 술상을 갖다 놓았다. 벌써 의원의 눈치를 채인 나는 술을 잔에 부어 의원에게 권하면서 허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하였다. 의원은 술을 마시고 수염을 씻으면서 그러면 우리 계약합시다. 한다. 나는 공연히 가슴이 울렁울렁하였다. 계약은 어떻게? 나는 물었다. 저 병을 지금 당장에 고칠게 100원을 주겠소? 그 소리는 의기양양하게 명령적이었다. 나는 그 말 대답하기에 주저하였다. 과연 내가 100원을 낼 힘이 있는가 의심하였다. 100원을 못 낸다 하면 저는
나의 사랑하는 처는, 나를 위하여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처는 죽는다. 세상에 이리도 야속하냐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100원 드리지요. 사람만 살려주시오. 하신다. 정말? 하고 의원은 다진다. 참말이지요.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자, 우리 그러면 계약서를 씁시다. 허허, 말하면 그만이지요. 계약서 없다고 변하겠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그 은혜는 정말. 하고 피상적 대답을 하는 나는 도리어 그를 반항하려는 악감이 일어났다. 망할 자식, 내 처만 고쳐놓으면 100원은 고사하고 100리도 못 먹으리라 하는 감정이 나의 눈을 붉혔다. 의원은 동침으로 병자의 사지를 놓는다. 나는 처의 손을 꼭 잡았다. 침을 다 놓은 의원은 감이서 경탕이라는 처방을 써준다. 과연 그 의원의 묘술은 놀랄만하다. 처의 병은 좀 돌렸다. 사지가 노곤하여졌다. 호흡도 안정하였다. 의원은 가장 큰 승리나 얻은 듯이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니 나을 리야 있겠소. 그런데 약속이나 잊지 말으시오. 나는 가오. 하면서 일어섰다. 의원이 간 뒤에 나는 약국으로 갔다. 나는 약국 문 앞에서 여러 번 주저거리다가 그만 결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약향이 코를 찌른다. 나는 처방을 내어놓았다. 거만스럽게 앉은 약국 주인은 처방을 보더니 돈 가지고 왔소? 하고 삼판을 집어 약가를 놓는다. 나는 그 약국 주인이 하느님같이 높이 보였다. 그러나 안 입고 온 감정도 솟았다. 돈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드리지요. 하고 나는 공손히 대답하였다. 그러면 못 짓겠소. 하고 처방을 도로 준다. 병이 급하니 좀 지어주시오. 나는 애원하였다. 흥, 그런 잔소리 쓸데있소? 돈만 가지고 오. 하고 그는 일어나 뒤 우란으로 나갔다.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맥이 풀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분하기도 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날은 이미 황혼이 되었다. 어둑한 방 안 공기는 쓸쓸하다. 처는 그저 부뚜막에 누웠다. 어디 갔다 오시오? 처는 묻는다. 나는 그저 응 하였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의미로 응 하였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 응 소리는 비분과 원한에 응결된 소리였다. 나는 그 밖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차마 약 지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좀 어떠오? 나는 힘없이 물었다.
좀 관긴치 않소. 하면서 그는 몸을 강행하여 일어앉았다. 나는 밖에 달아놓은 어유등에게 불을 켰다. 환한 불빛은 방안을 비추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로 나가셨는지 안위에 계시다. 쳐들어 물으니 글쎄 아까 당신이 가신 후에 곧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시지 않았소. 하고 불안한 듯이 대답한다. 나는 어머니 오시지 않는 것이 공연히 마음에 캥겼다. 뚫어진 창구멍으로 유입하는 야기는 몹시 차다. 몽주는 어미 곁에서 삭삭 자고 있다. 네 팔자도 기박하지. 왜 내게 태어나서 배를 굽느냐 하고 나는 몽주를 보면서 생각하였다. 참 가슴이 쓰리다. 나는 몽주의 연한 뺨을 만져보았다. 집 근처에 이르니 중국 사람의 개가 몹시 짖었다. 그런데 누가 사람 살려줘 외치는 소리가 요란히 짖는 개의 소리에 섞여서 들렸다. 김은 뛰어가 본즉 그것은 우리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개에게 물리면서도 무엇인지 보에 싼 것을 꼭 안았다. 그래, 그 개를 쫓고 김과 함께 오던 이가 어머니를 업고 김은 그 보에 싼 것을 들고 왔다. 그 보에 싼 것이 무엇인가? 이가 묻는다. 김은 볼을 풀었다. 불과 2, 3승의 좁쌀이었다. 어머니는 쌀 얻으러 수남에 간 것이었구나. 저녁 먹을 쌀 얻으러 자기 머리에 월자를 풀어가지고 갔었구나. 천은 운다. 알텅그는 소리쳐 운다. 떠드는 바람에 자던 몽주도 깨었다. 몽주는 어머니를 와 보더니 두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들면서 2차, 2차 일어나라는 뜻을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잠잠하시다. 몽주는 운다. 누가 어머니를 위하여 물 한 술 끓여주는 이가 없다. 나는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일어났다. 닥치는 대로 쳐부수고 막 미쳐 뛰고 싶다. 나는 정신이 갑자기 어찔하면서 숨이 꽉 막힌다. 목구멍으로 나오는 비린 냄새가 코를 찌른다. 호흡이 가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나는 으쓱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누구인지 등을 쳐준다. 나는 우욱하고 토하였다. 그것은 한 덩이 붉은 피였다. 아, 괴로워. 처의 울음소리, 몽주의 울음소리, 귓전에 어렴풋이. 기아와 사륙. 최서해. 경수는 묵은 나무찜을 걸머졌다. 힘에야 붙이거나 말거나 가다가 거꾸러지더라도 일기가 사납지 않으면 좀 더 하려고 하였으나 속이 비고 등이 시려서 견딜 수 없었다. 키도 넘는 나무찜을 가까스로 진 경수는 끙끙거리면서 험한 비탈길로 엉금엉금 걸었다.
침바가 두 어깨를 꼭 쥐어서 가슴은 뻐그러지는 듯하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서 까딱하면 뒤로 자빠지거나 앞으로 곤두박질 할 것 같다. 치매에 괴로운 그는 이놈 남의 나무를 왜 도적질 해가니? 하고 산임자가 뒷덜미를 짚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괴로웠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나다가도 식구의 덜덜 떠는 꼴을 생각할 때면 다시 이를 갈고 기운을 가다듬었다. 서북으로 쏠려오는 차디찬 바람은 그의 가슴을 창살같이 쏜다. 하늘은 담뿍 그려서 사면은 어두충충하다. 오리가 가까운 집까지 왔을 때 경수의 가슴은 땀에 우질근하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복 속으로 퀴지근한 땀 냄새가 물씬물씬 난다. 그는 부엌방 문 앞에 이르러서 나무찜을 진 채로 펑덩 주저앉았다. 인제는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할 때 긴장되었던 그의 신경은 줄 끊어진 활등같이 흐뭇하여져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헤헤, 아빠 왔다, 아빠. 찢어진 문구멍으로 경수를 내다보면서 문을 탁탁 치는 것은 금년에 3살 나는 학실이었다. 꿈같은 피곤에 쌓였던 경수는 문구멍으로 내다보는 그 딸의 방긋 웃는 머루알 같은 눈을 보고 연한 소리를 들을째 극히 정결하고 순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무어라 형용케 어려운 감정이 그 가슴에 넘쳤다. 그는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학시리를 꼭 껴안고 그 연한 입술을 쪽쪽 빨고 싶었다. 응, 학실이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파와 낫을 뽑아들었다. 이때 부엌문이 덜컥 열렸다. 이제 오니? 너 오늘 추웠겠구나. 배도 고프겠는데 어찌겠는구? 하면서 내다보는 늙은 부인은 어색해한다. 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함매. 일 없소. 여러 해 동안 겪은 풍상고초를 상징하는 그 어머니의 주름 잡힌 낯을 볼 때마다 경수의 가슴은 전기를 받는 듯이 찌르르 하였다. 경수는 부엌에 들어섰다. 벽에는 서리가 들이돋고 구들에는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이 어둑한 실내를 볼 때 그는 새삼스럽게 서양 소설에 나타나는 비밀 지하실로 상상하였다. 경수는 아빠, 아빠 하고 달룽달룽 쫓아와서 우금에 매달리는 학시리를 안고 문 앞에 앉아서 부뚜막을 또 물끄러미 보았다. 산후풍이 다시 일어서 벌써 열을 넘어 신음하는 경수의 아내는 때가 지덕지덕한 포대기와 의복에 쌓여서 부뚜막에 고요히 누워있다. 힘없이 감은 두 눈은
쑥 들어가고 그리 풍부치 못하던 살은 쭉 빠져서 광골이 툭 나왔다. 내 간년에 더하지는 않았소? 더하지는 않았다마는 사람은 점점 그른다. 창문을 멍하니 보던 그 어머니는 머리를 돌려서 곁에 누운 며느리를 힘없이 본다. 문구멍으로 흘러드는 바람은 몹시 쌀쌀하다. 여러 날 불끈 후 구들은 얼음장같이 뼈가 짜릿짜릿하다. 누덕치마 하나도 못 얻어 입고 입술이 파래서 겨울을 지내는 학시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경수의 무릎에 올라앉았다가는 내려서 등에가 엎이고 엎였다가는 무릎에 안기면서 알아 못 들을 어눌한 소리로 무엇라고 짓거리기도 한다. 안채에서는 아까도 또 나와서 야단을 치고 그 어머니는 차마 못할 소리를 하듯이 혀끝을 흐리머리해 버린다.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누가 집세를 떼먹나? 또 좀 떼오면 어때? 경호는 어깨를 내쏘았다. 야, 듣겠다. 안 그러니? 받을 거 어째 안 받자고 하겠니? 안주는 우리가 글치. 하는 어머니의 소리는 처참한 처지를 다시금 저주하는 듯했다. 글키는 우리가 두고 앉은답니까? 에그, 그 개트름하는 꼴들을 보지 말고 살았으면. 경수는 헛구김에 이렇게 쏘았으나 그 가슴에는 천사만념이 우물거린다. 어머니의 시대에는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늙은 오늘날, 즉 자기가 주인이 된 때 와서 어머니와 처와 자식을 뼈저린 냉방에서 줄이게 하는 경수의 가슴은 전기를 받는 듯이 찌르르 하였다. 경수는 부엌에 들어섰다. 벽에는 서리가 들이돋고 구들에는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 이 어둑한 실내를 볼 때 그는 새삼스럽게 서양 소설에 나타나는 줄이기 하는 것을 생각하는 때면 자기가 20여 년간 밟아온 모든 것이 한 푼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차마 내가 주인이라고 식구들 앞에 낯을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웠다. 학교? 흥, 그까지 중학은 다녔대야 뭘 한 게 있누. 학비 때문에 우막살이까지 팔아가면서 마쳤으나 무엇이 한 것이 있나. 공연히 식구만 못살게 굴었지. 그는 이렇게 하루도 몇 번씩 자기의 소행을 후회하고 저주하였다. 그러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그런가? 공부도 있는 놈만 해야 하나? 식구가 빌어먹게 집까지 팔면서 공부하게 한 죄가 네게 있나? 내게 있을까? 과연 내게 있을까? 아, 세상은 그렇게 알 터이지. 흥, 공부를 하고도 먹을 수 없어서 더 궁항에 들게 되니 이것도 내 허물인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일? 무슨 일? 농촌으로 돌아든대야. 내게 밭이 있나? 도회로 나간대야. 내게 자본이 있나? 교사 노릇이나 사무원 노릇을 한대야. 좀 뾰루뚱한 말을 하면 단박 집어세이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옳은가? 왜 죽어? 시퍼렇게 산 놈이 왜 그저 죽어? 살구멍을 찾다가 죽어도 죽지. 왜 거저 죽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입을 것, 먹을 것이 수두룩하지. 몇 놈이 혼자 가졌으니 그렇지. 있는 놈은 너무 있어서 걱정하는데 한편에서는 없어서 죽으니 이놈의 세상을 거저 두나. 경수는 이렇게 도처 생각할 때면 전신의 피가 막 끓어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면서 지구 덩어리까지라도 부숴놓고 싶었다. 그러나 미약한 자기의 힘을 돌아보고 자기 한 몸이 없어진 뒤에 식구 자기에게 목숨을 의탁한 정상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 듯 할 때면 더 참자 하는 의지가 끓는 감정을 눌렀다. 그는 어디서든지 처지가 절박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찌르르 하면서도 그 무리를 짓밟는 흉악한 그림자가 눈앞에 베이는 듯해서 퍽 불게 하였다. 아, 내가 왜 저주를 하나. 모두 다 집어치워라. 어머니, 자식, 그 조그마한데 끌릴 것 없다. 아, 내가 왜 저주를 하나. 모두 다 집어치워라. 어머니, 자식, 그 조그마한 데에 끌릴 것 없다. 내 식구만 불쌍하냐. 세상에는 내 식구보다도 100배나 줄이는 사람이 있다. 이것저것 다 돌볼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살아갈 운동에 몸을 바치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결심도 하고 분개도 하였으나 아직 그렇게 나서기에는 용기가 부족하였다. 아니, 용기가 부족이라는 것보다 식구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다. 지금도 어수선한 광경에 자극을 받은 경수는 무릎을 끌어안은 두 손 엄지가락을 맞어 베베 돌리면서 소리 없는 아내의 꼴을 골똘히 보고 있다. 철없는 학시리는 그저 몸에 와서 지근지근한다. 아까는 귀엽던 학시리도 이제는 귀찮았다. 그는 학시리를 보고 내가 자겠다. 할머니 있는 대로 가거라. 하면서 부엌에 부를 때는 어머니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그냥 들어넣었다. 경수는 돌아놓은 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잠잠하던 아내는 경수를 부른다. 그 소리는 가까스로 입 밖에 흘러나오는 듯이 미미하다. 또 어째 그러? 경수는 낯을 찡그리고 휙 일어나면서 역증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의 부르는 것이 역증이 나거나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가슴에 알지 못할 불쾌한 감정이
울근불근할지 제 기분에 못 겨워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 아내는 벌떡 일어나는 경수를 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눈을 스르르 감는다. 감은 그 눈으로부터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 해쓱한 뺨을 스치고 거적자리에 떨어진다. 그것을 볼 때 경수의 가슴은 몹시 쓰렸다. 일 없이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자기를 따라 수천 리 타국에 와서 줄이고 헐벗어서 병나들어 놓은 아내에게 의약을 못 써주는 자기가 말로라도 왜 다정히 못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치밀 때 그는 죄송스럽고 애절하고 통탄스러웠다. 그는 아내를 얼싸안고 자기의 잘못을 100번 살해하고 싶었다. 여보, 어디 몹시 아프? 경수는 다정스럽게 물으면서 곁으로 갔다. 야, 이것도 풍이 있는 게다. 불을 떼고 올라와서 학시리를 재우던 어머니는 며느리의 낯을 보더니 겁난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를 꼭 암은 병인의 이마에는 진땀이 좁쌀같이 빠직빠직 돋았다. 사들사들한 두 입술은 시우쇠빛같이 파랗다. 콧등에도 땀방울이 뽀직뽀직 흐른다. 그의 호흡은 몹시 급하다. 여러 날 경험의 병세를 짐작하는 경수의 모자는 포대기를 들추고 병인의 팔과 다리를 보았다. 10 발가락, 10 손가락은 꾹꾹 곱아들었고 팔다리의 관절관절은 말끔 줄어붙어서 좁디 좁은 나무통에다가 집어넣은 사람같이 되었다. 어머니와 경수는 이전처럼 그 팔다리를 주물러 펴려고 애썼으나 점점 줄어붙어서 쇳덩어리같이 굳어만지고 병인은 더욱 괴로워한다. 여보, 속은 어떠오? 경수는 물 퍼붓듯 하는 아내의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물었다.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너분적거리나 혀가 굳어서 하지 못하고 눈만 번쩍 떠서 경수를 보더니 다시 감는다. 그 두 눈에는 핏발이 새빨갛게 섰다. 경수는 가슴이 찌르르하고 머리가 띵할 뿐이었다. 야, 학시로머마, 니 이게 오늘은 웬일이냐? 말도 못하니? 에고, 어쩐 땀을 저리도 흘리니?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병인의 다리를 주무른다. 병인은 호흡이 점점 높아가고 전신에서 흐르는 땀은 의복 거주까지 내배어서 포대기를 들썩거릴 때마다 김이 물씬 물씬 오른다. 에구, 네가 죽는구나. 에구, 어찌겠는구. 너를 따뜻한 죽 한 술 못 먹이고 죽이는구나. 아, 확실하비야. 가봐라. 응? 또 가봐라. 가서 사정해라. 의원도 목석이 아니면 이번에야 오겠지. 좀 가봐라.
침이라도 맞춰보고 죽여야 원통 찬치. 경수는 벌떡 일어섰다.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그의 눈에는 엄연한 빛이 돈다. 4번이나 사절하고 응하지 않던 최 의사는 어찌 생각하였는지 오늘은 경수를 따라왔다. 맥을 짚어본 의사는 병을 고칠 테니 의체 50원을 주겠다는 계약을 쓰라 한다. 경수 모자는 한참 묵묵하였다. 병인의 고통은 점점 심해간다. 경수는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일각이 시급한 아내를 살려야 하겠다 생각하면 그의 머리는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하랴. 그러려 하면 50원을 내놓아야 하겠으니 50원은커녕 오전이나 있나. 못하겠소 하면 아내는 죽는다. 아, 그래, 나의 아내는 죽이는가? 생각할 때 그의 오장은 칼에 푹푹 찢기는 듯 하였다. 시방 돈이 없더라도 일 없소. 연기를 했다가 일 후에 주어도 좋지. 계약서만 써놓으면. 의사는 벌써 눈치채었다는 수작이다. 경수는 벼루를 집어다가 계약서를 써주었다. 그 계약서는 이렇게 썼다. 의체 일금 50원을 한 달 안으로 보급하되 만일 위약하는 때면 경수가 최 유세 집에 가서 머슴 1년 살 일. 의사는 경수 아내의 팔다리를 동침으로 쓱쓱 지르고 나서 약화제 한 잔을 써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박주사 약국에 가보오. 내 약국에는 인삼이 없어서 못 짓겠으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병인의 사진은 점점 풀리면서 순하여진다. 경수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약국 문 앞에 이르러서 퍽 주저거리다가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갔다. 약 냄새가 코를 툭 찌른다. 그는 주저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약을 좀 지어주시오. 약국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화제를 집어서 보다가 수판을 자각자각 놓더니 돈 가지고 왔소? 하면서 경수를 본다. 경수의 낯은 화끈하였다. 돈은 내일 드릴 테니 좀 지어주시오. 경수의 목소리는 간수 앞에서 면회를 청하는 죄수의 소리 같다. 약국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이마를 찡그리면서 저편 방으로 들어간다. 경수는 모든 설움이 복받쳐서 눈물에 앞이 캄캄하였다. 일종의 분노도 없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슬프고 쓰리고 원통하였다. 방 안에 걸어놓은 약봉지까지 자기를 비웃고 가라고 쫓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면서 약국문을 나섰다. 약국을 나선 경수는 감옥에서나 벗어난 듯이 시원하지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또 부끄럽고 구슬펐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황혼빛에 어둑하여 모두 희미하게 보인다.
그는 아내의 곁에 가 앉았다. 좀 어떻소? 어머니는 어디로 갔소? 어머님은 당신이 나간 다음에 이내 나가서 시방 안 들어왔소. 약 지어왔소? 아내의 소리는 퍽 부드러웠다. 경수는 무어라 대답하면 좋을지 몰랐다. 어서 괴로운 병을 벗어나서 한 찰나라도 건전한 생을 얻으려는 그 아내에게 그가 먹어야만 될 약을 못 지어왔소 하기는 남편 되는 자기의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지어요. 나는 당신이 더하지 않는가 해서 왔소. 이제 또 가지러 가겠소. 경수는 아무쪼록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경수에게는 더욱 고통이 되었다. 내가 왜 진실이 말 안 했누? 생각할 때 그 순박한 아내를 속인 것이 무어라 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아내는 그 약을 기다릴 것이다. 그 약에 의하여 괴로운 순간을 벗으려고 애써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다. 돈 없다고 약국쟁이가 무식이라고 안 합대? 흥! 경수는 그 소리에 가슴이 꽉 막혔다. 그 무슨 의미로 흥 했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손가락만 비비고 앉았다. 어머니가 얼른 오시지 않는 것이 퍽 조마조마하였다. 그는 불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환한 기름불은 실룩실룩하여 무슨 괴화같이 보이더니 이제는 윤곽만 희미하여 무리를 하는 햇빛 같다. 모든 빛은 흐리멍덩하다. 자기 몸은 검은 구름에 쌓여서 밑없고 끝없는 나라로 헝덩거려 들어가는 것 같다. 꺼지고 거무레한 그의 눈 가장자리가 실룩실룩 하더니 누른 빛을 띤 흰자 위에 꾹 박힌 두 검은 자위가 점점 한 곳으로 모여서 모두 떴다. 그의 낯빛은 검푸르러 가며 두 뺨과 입술은 경련적으로 떨린다. 그는 그 못을 뜬 눈을 점점 똑바로 떠서 부뚜막을 노려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새로 보이는 괴물이 있다. 그 괴물들은 탐욕의 붉은 빛이 어리고 쫓는 것 같았다. 탐욕의 붉은 빛에 어리어리한 눈을 날카롭게 번쩍거리면서 철관으로 경수 아내의 심장을 꾹 찔러놓고는 검붉은 피를 쭉쭉 빨아먹는다. 병이는 낯이 새까맣게 질려서 버둥거리면서 신음한다. 경수는 주먹을 부르짖으면서 소름을 쳤다. 그는 뼈가 짜릿짜릿하고 염통이 쏙쏙 찔렸다. 그는 자기 옆에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눈깔이 벌건 자들이 검붉은 손으로 자기의 팔다리를 꼭 잡고 철관으로 자기의 염통비를 빨면서 홍소를 친다. 수염이 많이 나고 낯이 시뻘건 자는 학시리를 집어서 바작바작 깨문다.
경수는 악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한 환상이었다. 그는 무서운 사실을 금방 겪은 듯이 눈을 비비면서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다. 불빛이 어스름한 방 안은 여전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저 오지 않았다. 오늘은 어머니가 어떻게 기다려주는지 마음이 퍽 졸였다. 너무도 괴로워서 네 집 우물에 가서 빠져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나뭇가지에 가서 목이라도 맨 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그럴 때면 기구한 어머니의 시체가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그는 뒷간에도 가보고 슬그머니 앞집 우물에도 가보았다. 그 어머니는 없었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자기의 무서운 상상을 부인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기가 고약스럽고 악착스러웠다.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경수는 잠든 아내의 곁에 앉았다. 확실히도 그저 깨지 않고 잘 잔다. 뼈저리게 차던 구들이 뜨뜻하니 수마가 모든 사람을 침범한 것이다. 경수도 몸이 노곤하면서 졸음이 왔다. 경수 있나?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이때 그의 심령은 그에게 무슨 불길을 가르치는 듯하였다. 경수는 문 밖에 나섰다. 쌀쌀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그는 공연히 가슴이 덜컥하고 두근두근하였다. 그는 앞뒤를 얼결에 돌아보았다. 누군가 희숙한 것을 등에 업고 경수의 앞에 나타났다. 아이고 어머니! 그 사람의 등에 업힌 것을 들여다보던 경수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축 늘어져서 정신없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경수의 어머니는 방에 들여다 눕혔다. 다리와 팔에서는 검붉은 피가 그저 어리한 눈을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서 걸레 같은 치마저고리에 피 흔적이 임리하다. 낯의 고기도 척척 떨어졌다. 그는 정신없이 축 늘어졌다. 사지는 냉랭하고 가슴만 팔딱팔딱한다. 경수는 갑갑하여 울음도 나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어쩐 일이요? 쭉 모여선 사람 가운데서 누가 묻는다. 입을 쩍쩍 다시고 앉았던 김찬봉은 말을 내었다. 내가 지금 최도감하고 물남에 갔다 오는데 요 물 건너 되놈의 집 있는 데로 가까이 오니 그놈의 집게가 어떻게 짓는지 워낙 그놈의 집게가 사나운 게니까 미리 알아차리느라고 돌멩이를 찾느라고 업돼서 낑낑하는데 사람 살리요 하는 소리가 개소리 가운데 모기만큼 들린단 말이야. 그래 최도감하고 둘이 달려가 보니까 웬 사람을 그놈의 개들이 물어뜯겠지. 그래 소리를 쳐서 주인을 부른다. 개를 쫓는다. 하고 보니 이 늙은이겠지. 하며 김찬봉은 경수 어머니를 가리킨다. 아이고 그놈의 개가 상년에도 사람을 물어 죽였지. 누가 말한다.
그래, 남자는 가만히 있었나? 또 누가 묻는다. 그 대놈들, 개를 할아버지보다 더 모시는데 사람을 문다고 누군지 그 개를 때렸다가 혼이 났는데도 이놈의 땅에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에 말을 끊었던 김찬봉은 또 입을 열었다. 그래 몸을 잡아 일으키니 벌써 정신을 잃었겠지요. 그런데도 무식인지 저거는 옆구리에 꼭 껴안고 있어 하면서 방바닥에 놓은 조그마한 보통이를 가리킨다. 그게 무식이요? 하면서 누가 그것을 풀었다. 거기서는 한 대도 못 되는 누런 좁쌀이 우시시 나타났다. 경수 어머니는 앓는 며느리를 먹이려고 자기 머리에 다리를 풀어가지고 물남에 쌀 팔러 갔던 것이다. 자던 학실이는 언제 깨었는지 터벅터벅 기어와서 할머니를 쥐어 흔든다. 할머니 일어나라. 2차. 학실이는 항상 하는 것 같이 잠든 할머니를 깨우는 모양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들어 일으키려고 한다. 경수의 아내는 흑흑 운다. 너무도 무서운 광경에 놀랬는지 그는 또 풍증이 일어났다. 철없는 학실이는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없으니 어미 있는 데 가서 젖을 달라고 가슴에 메어 달린다. 괴로워하는 그 할머니의 호흡은 점점 커졌다. 모였던 사람은 하나둘씩 흩어진다. 누가 따뜻한 물 한술 갖다 주는 이가 없다. 경수는 머리가 띵하였다. 그는 사지가 경련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슴에서는 납덩어리가 수심질하는 듯도 하고 쾌한 연기가 쿡 찌르는 듯도 하고 우장을 바늘로 쏙쏙 찌르는 듯도 해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갑자기 하늘은 시커멓게 흐리고 땅은 쿵쿵 꺼져 들어간다. 어둑한 구석구석으로부터는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악마들이 뛰어나와서 세상을 깡그리 태워버리려는 듯이 뻘건 불길을 내뿜는다. 그 불은 집을 불사르고 어머니를, 아내를, 학실이를 자기까지 태워버리려고 확확 몰켜왔다. 뻘건 불 속에서는 시퍼런 칼을 든 악마들이 불끈불끈 나타나서 온 식구들을 쿡쿡 찌른다. 피를 흘리면서 혀를 물고 쓰러져가는 식구들의 괴로운 신음소리는 차차 들을 수 없이 뼈까지 저민다. 그 괴로워하는 삶을 어서 명쾌하고 싶었다. 이런 환상이 그의 눈앞에 활동사진같이 나타날 때 아, 부서라. 모두 부서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벌떡 일어섰다. 이놈의 세상을 부수자. 복마전 같은 이놈의 세상을 부수자.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는 침침한 어둠 속에 쌀쌀한 바람과 같이 철회향이 울렸다. 그는 쓸쓸한 거리에 나섰다. 고요히 늘어있는 몇 개의 상점은 빈지를 받은 닫고 반은 열어놓았다. 경수의 눈앞에는
아무 거리낄 것, 아무 주저할 것이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올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부순다. 상점이 보이면 상점을 짓모으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찔렀다. 도적놈이야. 저 미친놈 봐라. 고요하던 거리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다. 내가 미쳐. 내가 도적놈이야. 이 악마 같은 놈들 다 죽인다. 경수는 어느새 웃장거리 중국 경찰서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파수 보는 순사를 꽉 찔러 누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창문을 부순다. 보이는 대로 찌른다. 꽝, 꽝, 꽝꽝. 경찰서 앞에서는 총소리가 연방 났다. 병력같이 울리는 총소리는 쌀쌀한 바람과 함께 거리를 차량에 울렸다. 모든 누리는 공포의 침묵에 잠겼다.